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 시장을 전망해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 강세장이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관련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저희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전망할 때는 중요한 몇 가지 전제를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전망의 전제를 좀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얘기하지만은 저희가 보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환경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중앙은행의 긴축의 행보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은 내년 한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델타 변이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머징 국가의 회복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인덱스의 밴드는 2,800에서 3,400선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의 국면이 기업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 사이클의 후반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담이 있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올해는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 쪽으로 관심이 좀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함에 있어서 상반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중립 정도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피크가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강세장의 주도 업종 또는 내년에 좋아 보이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자동차, 여기 이제 미디어 컨텐츠 이러한 업종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은 우리 시장의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이 업종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두 업종이 회복하면 인덱스의 방향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올해 사실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요게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도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경기 올라오는 폭이나 이 기간 자체가 슈퍼사이클보다는 미니 업사이클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업황이 둔화되는 흐름이지만은 이 둔화되는 기간이나 폭 자체가 길거나 크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운 사이클도 미니 사이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기준에서는 내년 2분기에 좀 바닥을 확인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내년에는 두 가지 이 회복의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쇼티지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올해 자동차 수요는 선진국 수요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머징 국가의 경기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신흥 국가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이연 수요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전기차에 대한 성장 기대가 또 같이 맞물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가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미디어와 컨텐츠 쪽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 내에서의 그동안 성장주에 대한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바이오 업종이 성장주의 이 흐름에 초기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는 2차 전지나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 바통을
미디어나 컨텐츠 쪽으로 받아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컨텐츠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향후에 많은 성장 기회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주셨던 종목 4개를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더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자동차 부분에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신흥시장의 캐파의 증가가 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신흥시장의 내년도 이 전기차 쪽에서 좀 더 퍼포먼스가 뛰어날까요? 아니면 내연기관 쪽에서 괜찮을까요? 예, 지금은 뭐 현대나 기아차의 메인 차종은 다 내연기관차로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의 회복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가장 그 신흥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신흥 국가의 수요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 주가 회복 가능하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자동차, 미디어 콘텐츠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내년 시장 색깔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가치주, 성장주, 뭐 요즘은 뚜렷한 구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눠보자면은 내년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그게 참 그 올해의 흐름을 보면 가치주가 우위를 점했던 시기도 있고 또 성장주가 우위를 점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느 한쪽에 무게 두기가 참 만만치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은 고밸류 성장주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성장주의 경우에는 좀 더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빠지고 또 실적이 발표될 때쯤 되면 성장주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가치주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와 유사한 흐름이 내년에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나 성장주와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퀄리티가 우수한 주식을 찾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의 대표주자, 성장주의 대표주자를 지금은 같이 이 포트폴리오에 묶어 가지고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대형주인 반도체나 자동차는 성격상 가치주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나 컨텐츠는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로 좀 분류해서 여기 이 내에서 이 카테고리 내에서의 대표 종목들을 좀 섞어 가지고 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옷가석이 중요한 내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탑티어 기업들을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연간 전망 레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내일 새벽 4시에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준 테이퍼링 개시에도 불구하고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 대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예, 테이퍼링은 사실 올해 1년 내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였기 때문에 그만큼 단어가 많이 나오면 주가에는 프라이싱 됐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전제를 깔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테이퍼링이라는 게 연준이 돈을 풀어서 채권을 직매입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그 전에 이제 이러한 그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그러한 그 직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긴축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하에서 테이퍼링의 충격 자체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테이퍼링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관심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내년에 한 0.5회 정도 하고요. 내후년에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간다라고 보지는 않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품목들이 지금의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피크를 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하에서 내년에는 0.5회, 내후년에는 2회 정도의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의 시각과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보다 장기간 지속이 되는 쪽으로 가면 연준의 행보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미국의 통화정책의 핵심은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는 바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이 한 2년간 대규모 매도 전략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좀 매도 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2년간 한 55조 원 정도 네. 매도했기 때문에 패시브가 됐건 액티브가 됐건 웬만한 매도는 많이 출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매매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한 80 정도는 패시브 자금이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패시브 자금은 예를 들면 ETF로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거고 인덱스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머징 마켓 대상으로 인덱스 펀드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국도 사고 중국도 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인덱스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중국도 팔고 한국도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은 액티브 자금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이 나빠서 파는 것보다는 중국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비중만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물들이 지금 꾸준하게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외국인 매매의 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부양정책 언제 가동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변수에서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매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이 펀드 플로우의 키가 달러와의 향방과 연관된 부분인데, 달러가 약세로 좀 반전이 되면 오히려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변수에 따라 외국인 매매가 좀 좌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이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외국인 매매 전략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자리에 모셨잖아요. 말씀 쭉 줄여보니까 내년에도 참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의 실적이 중요할까요? 좀 꼽기는 어렵겠지만 센터장님의 고견으로 한번 좀 꼽아보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내년에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본 듯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가자라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변수이고요. 또 인플레이션 그 등락에 따라 금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내년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5에서 한 10% 정도 요 레인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만큼 내년에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 끌어올리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언제 누그러지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1년 내내 이 인플레 압력이 계속 유지되느냐, 요거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이 속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에 맞춰 이 시장금리의 등락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내년에는 금리 변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변동성에 따른 금리 변수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오현석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